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 9일과 27일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리는데요. 현재까지 판세는 새누리당은 6파전, 더불어민주당은 3파전 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의 출마 여부, 또 이 호남과 친문의 표심, 이런 변수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오늘 친박계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대규모 만찬을 아마 지금 시간 정도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자, 후보 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데 초미의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여야 전당대회 판세, 주요 변수와 또 이 여러 가지 현안들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새 남자의 정치수다 수요 스페셜이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동안 여당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야당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이 짧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이미 등록을 마친 사람 송영길 의원,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좀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그리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공식 선언했고요. 자, 이종걸 의원이 오늘 좀 오락가락이에요. 출마한다고 했고 오전까지는 그런 기류였는데 이 비대위원 사퇴를 김종인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마 방침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예언을 한번 여쭤봐야죠. 자, 이종걸 의원. 이강윤 선생님 출마할까요? 글쎄요. 이종걸 의원이 설령 출마를 한다고 해도 네.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뭐 이런 걸 두고 예언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네. 하든 안 하든 주요 변수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소 국장님께서는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전 위원장 이른바 친노, 친문 인사로 딱 분류가 되니까 이종걸 의원이 뛰어드느냐 여부가 이 더민주 전당대회 이른바 흥행적인 요소에서 본다면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뭐 실질적인 세력 분포 이런 걸 떠나서 네. 과연 이종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것인가? 저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출사표를 안 던질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사실 오전에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비대위원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사표를 반려한 게 아니고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 인식이 당신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아하. 지금 나가서 뭐 되겠냐.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한마디로 네. 아주 강하게 이른바 재고를 해보라라고 네. 한 거란 말이에요. 만류를 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종걸 의원이 일단 미뤘단 말입니다. 내일까지 기간이 등록 기간이 있으니까 내일까지 미뤘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좀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아니,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저희 그 일부의 뉴스 브리핑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원래 이종걸 전 원내대표 별명이 이제 지각종걸이었다. 그런데 이 출마 불출마 결정도 또 지각이냐 뭐 이런 약간 좀 씁쓸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흥행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지금 소 국장님은 진단을 하셨으니까 오늘 발언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라. 승산이 있겠는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떼는 거죠. 이종걸 의원의 거기에 대한 반론은 자 친문 인사로만 전대가 치러지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찌 보면 흥행 포인트가 되겠다는 또 각오일 수도 있어요. 자 나름대로 균형 있게 가야 한다. 성패를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아까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처럼 서로가 안 되더라도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김종인 대표 발언 한번 여쭤볼게요. 이강윤 평론가님. 예, 저는 상황인식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사실 좀 비대위원장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약 한 달 그렇습니다. 설령 한 임기가 1년 또는 5년이 남았다고 해도 네. 저는 김 위원장의 독선이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종걸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요. 네. 아니 당대표의 뜻을 두면 단기 필마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한 표만 엎들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건 한 개인의 자유인데 네. 마치 무슨 문화생 또는 제자의 제자쯤 네. 데려다가 무슨 하하. 훈수하는 듯이 그런 화법이 일단 옳지 않고요. 네. 본인이 설령 본인은 대붕의 뜻을 펴는 정치 구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나 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외부에 공개되도록 해서는 되지 옳지 않은 것이죠. 왜 네.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고 상황 인식의 정답이 뭐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법을 지금 비판하셨어요. 소국장님,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상황인식 이건 뭘까요? 저는 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구도가 네. 친문, 친노, 네. 가 다수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만 봐도 120여 명 중에 70명 정도가 친노, 친문 인사로 분류가 네.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른바 조직적인 세력 분포를 딱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이 비주류는 과거에 이른바 좀 탈당해 나가면서 국민의당 쪽으로 거기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주류 세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근거할 수 있는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비주류 세력이 많이 위축된 네.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가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제 이번 전대 이후에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뭔가 지금 본인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아니면 누구를 밀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이른바 문재인 체제, 문재인 중심의 이런 부분이 계속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판 자체는 어차피 이건 범주류 중심의 친노 친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른바 비주류들이 뛰어들거나 그 약진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공간은 앞으로 내년이라든지 새로운 시기가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런 이제 전략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송영길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요. 그 언론의 분석은 늘 개파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으로 다 우르르 나가면서 개파색은 옅어졌고 나만 해도 봐라. 나는 개파 소속이 아니다. 난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군요. 거긴 동의하십니까? 원래요. 이게 시즌이 되면 지금 김상곤 시즌이 되면 김상곤 위원장도 네. 이른바 본인이 친노 친문으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는 네. 최근에 그런 멘트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관련해서 지지도가 높다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냐. 아하.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어쨌건 언론을 상대로 한 이야기를 할 때 특정한 개파로 자기가 딱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두루 다 포괄할 수 있는 네.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속은 거예요? 그건 이제 송영길 의원 나름대로 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분석 틀이 있는 거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보는 좀 이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 스스로 자기 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존중을 하되 다양한 또 이제 이 변수들을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비주류 인사들을 보면 네. 지금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한 달 후 이제 대표직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내려와야 하는 김종인 현 대표도 그런 비주류 인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김부겸 정말 TK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이 있고요. 또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런 그 의원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모색하는 겁니까? 특정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또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두 당의 전당대회가 대단히 맥이 빠져 있다. 언론에서 뭐 개파 대결로 보도를 하고 프레임을 잡고 기사를 쓰는 것은 일단 뭐 네. 관심을 끌기 쉽고 아하. 그동안 이렇게 익숙해왔던 화법이자 독법이죠. 네네. 저는 그렇게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에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개파 대결보다 더 문제인 것은 네. 양쪽 다 핫 이슈가 없다. 아하. 무엇이 이슈이냐 가지고 관심을 끌고 이른바 흥행, 뭐 네. 흥행하는데 그런 흥행을 이끌어내야지. 개파 대결은 원래가 머릿수 싸움하는 것은 모든 선거의 기본이거든요. 네네. 뭐 그것 이제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개파의 한쪽 부분이 거의 대의원 상태에서 보면 와해된 형국이단 네네. 말이죠.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대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결원된 대의원을 채우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송영길 의원 뭐 얘기도 하셨고 지금 이제 뭐 김부겸, 박영선 등등등 이렇게 거론을 하셨는데 네. 이들은 당대표에 후보는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번 당대표가 하는 일은 강한 당을 복원해서 야무진 후보,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쟁취하는데 훌륭한 도우미 네. 또는 총무, 아하. 안방마님, 네. 야구로 치면 포수 역할 할 사람 돼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내년 4월 이후로는 모든 무게중심이 대선 후보한테 가게 돼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더군다나 개파 수에서 약세인 이른바 비주류가 똘똘 뭉쳐서 누구를 지지한다? 저는 비주류의 리더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보이지 네, 않는다. 이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파 대결이 뭐 여야 모두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싸움 구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지적 하나 해주셔서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이전에 지금 그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가 바뀐 게 예. 호남 기반이라고 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 기반이 되어 있는 야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종걸 의원은 차치하더라도 3명 나와 있는 당권 후보들이 송영길 의원은 이 전남 고흥 출신이다. 예. 고향을 강조하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광주 출신이다. 역시 호남 출신을 강조하고 추미애 의원은 대구 출신인데요. 남편의 고향이 전북 정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호남의 며느리다. 요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디에 사위, 어디에 며느리. 이제 호남 며느리까지 나왔는데 호남표가 그럼 향방이 좀 가늠이 되나요? 출신지만 놓고서 표를 찍어줄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호남 분들이 다 지역구는 또 서울 쪽이고 예. 수도권 쪽이죠. 다른 지역 분들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아주 1차원적인 애향심에만 맹목적 애향심에만 의지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고 보고요. 네. 일반 유권자들도 그러하시고 또 정치를 직업으로 또는 대단히 관심과 분석을 나름대로 한다는 대의원들 정도 되면 그 외의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은데 고흥이나 광주나 다 크게 모아서는 전라도겠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표가 갈릴 것 같지는 않고 누구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정권 탈환을 해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누가 좀 더 선명할까. 그리고 누가 당을 묶어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 의원도 한때는 탈당하기 전에는 처갓집 가면서 호남의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며느리하고 사위가 때만 되면 너무 많이 나타났다가 네. 끝나면 또 다 집에 가버려요. 그거 좀 이제 안 팔아먹어야 됩니다. 네. 명절에만 보통 쓰는 거죠. 네. 네, 그럼 소 국장님,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변수 좀 덧붙일 거 있으세요? 특별한 부분들이 없죠. 지금 우리 얘기한 그런 부분들 결국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친문 쪽에서 특히 지금 구조를 보면요. 8월 27일 날 하지 않습니까? 대의원 현장 투표가 45%이고
권리당원 ARS 투표가 30%예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전화 여론조사 10%, 국민 전화 여론조사 15%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권리당원 ARS 투표가 30%.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체제에서 그 인터넷으로 당원들 굉장히 많이 모집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권리당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 전대에 사실상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추미애 의원이든 송영길 의원이든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좀 어떤 가까운 관계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 그러한 좀 맥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밑바닥 두 가지 본다면 아까 이제 호남표 얘기했지만 호남표는 호남 그야말로 전라남북도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핵심 골간은 역시 호남 유권자들이고 호남 네. 출신 유권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의원이 뭐 호남의 며느리다 이야기하고 송영길 의원이 고흥 출신이다, 김상곤 위원장이 광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호남을 바라본 부분도 있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골간 당원인 네. 호남 출신 유권자들한테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과 이른바 친문 내 어떤 정말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ARS 권리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할 거냐. 네. 그 부분이 이제 표를 가르겠죠. 제가 네. 저 실태를 짧게 하나 전해드리죠. 네. 작년 12월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 바꾸기 전이었던가요? 네. 하도 복잡하니까. 11월에 굉장히 당이 흔들렸죠. 의원이 탈당했으니까요. 네. 그때 막 흔들리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약 3주 만에 한 10만 명이 당원 네, 입당을 가입을, 했어요. 네. 굉장한 열풍이었죠. 정청래 등이 뭐 그거 가지고 막 말했던 거 아마 기억들 네. 하실 텐데 지금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대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 야권 지지 성향이 아주 강한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정권 획득 대안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네네. 이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를 권리당원 대의원으로 만들어 달라. 그 기층 대의원, 기층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네네. 뭐 묶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야 요번에 당대표의 유권자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60대 이상의 기존 30년째 나는 늘 야당 지지해왔어. 신민당 시절부터 민주당 시절부터 나는 김대중 팬이야. 네. 이분들과는 다른 네.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당원의 자격을 획득한 분들이고 어허. 대단히 활동적인 거죠. 네. 전파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굳이 변수를 고르라면 이슈가 아직까지 없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날까 좀 싶어요. 이를테면 사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동적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인 네네. 것이고. 지금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고 있지 글쎄 않습니까? 저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서 그걸 좀 비판한 바 아니, 있는데 이해를 못하게 하려는 게 모호성 아니에요? 그럼 잘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야당이 할 건 아닌 거죠. 네. 정부가 결정을 하기 전에 모호성은 외교적 파워를 갖는 거지 이미 발표를 하고 났는데 뒤늦게 네. 야당이 웬 모호성입니까? 온라인 당원의 표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호남의 선택인데 이것은 꼭 지역적인 호남뿐만 아니라 이른바 출향. 항상 큰 선거에서 호남의 표심이 뭐냐.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호남 사람들의 표심. 그런데 수렴하는 것은 누가 정권 탈환의 최적임자인가. 네. 물론 플레이어는 대선 후보겠지만 당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저는 김상곤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권리당원 30%하고 맥락이 지금 이제 상통하는 이야기를 두 분이 주셨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부로 넘어가서는 또 이제 여당의 이야기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